아까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국세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에서 목적세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로서 나오고요.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단어가 은자랄지 는자 앞에 있다면 납세지 관할에 대한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구별하고 지방세였다면 물건 중에서 소재지로 가지고요. 국세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람 나옵니다. 문장상에서 주어진 사람이 거주자였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나오고요. 또 문장상에서 주어진 사람이 비거주자였다면 그때는 주소지가 없음으로써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되고 또 문제 키에 대한 이유로서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거주자 나온다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주자 나오면서 국외라는 단어가 있으면 꼭 있어야 일단은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1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운 걸로 알고 있죠. 얼마 안 배웠습니다. 요 두 개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배울 내용으로서 433페이지 순서를 해볼 때 432페이지 갑니다. 432페이지에서 네모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인세냐 물세냐 구별 버리세요.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버리십시오. 버리라면 좋죠. 안 좋습니까? 좋으니까 빨리 그냥 딱 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은 좋잖아요. 치고요. 그 다음에 4번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모든 세금을 과세 표준에 따라서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과세 표준의 뜻을 알아야 나눠볼 수 있겠죠. 과세 표준 뜻에 대한 이유로서는 몇 페이지에서 적어졌냐면 441페이지에서 적어집니다. 441페이지 폈다가 다시 올게요. 맨 밑에 있는 숫자가 넷 하나라고 적어진 곳이 441페이지고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441쪽입니다. 거기에 1가로 과세 표준 적어졌죠. 밑에 있는 글이 과세 표준의 뜻이에요. 세법에 의하여 이 말은 세금마다의 법에 의하여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그 옆에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또는 나오죠. 또는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이게 단위로서 세액 그랬으니까 세액 금액이에요.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모든 세금은 그 법에 의해서 제일 먼저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요.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구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그 세금의 세 금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에다가 가액자만 붙이면 지방세 그 세금의 과세 표준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의 과세 표준 그러면요. 세자 앞에 취득, 가액자 붙이니까 취득가액. 이거 되겠죠?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요. 세자 앞에 등록, 그러니까 등록가액. 되겠죠?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요. 재산가액.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내용으로서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강의할 때 자기가 한 장으로 만든 표가 있다. 그 한 장 만든 표만 알면은 된다 하면서 그 한 장 표에 대한 무조건 외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외울 필요 있을까요? 이거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구별해가지고 얘가 세금 적어져요. 이렇게. 세금 이렇게 쭉 적어주고요. 여기 이제 과세 표준, 취득세는 취득가액, 등록가액, 재산가액 쭉 적어져 이렇게. 그럼 이거 외우겠습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꼭 보면 이걸 다 외우라 그래요. 외우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법에 대한 내용은 한글 공부만 하면은 된다고요. 한글 하지 제발 머릿속에다가 시나리오 그리지 마십시오. 시나리오 그렸다면 결국적 나온 말은 소설밖에 안 나옵니다. 그 시나리오 그리면서 이제 자기는 속기 마련입니다. 안 속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 그대로 생각하기로 하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세금이 나오죠. 세금액 산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부터 이제 혼자 머릿속에다가 겁을 먹어요. 어떤 걸 먹냐면 세금액 산정이다. 그러면 계산 문제 아니냐? 계산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계산 문제 세법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이거고요. 또다시 세율 그러니까 숫자죠. 퍼센트로서 숫자 나옵니다.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숫자만 또 내리 외우라고 합니다. 숫자 외울 필요 없고요. 제가 외우라는 숫자만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문장 읽어보니까 이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것 그랬죠. 처음 나온 것이 뭐였어요? 기초가 되는. 자, 세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처음 나온 단어 뭡니까? 과세 표준. 이거예요. 이 과세 표준 처음 나온 것이 가액일 수 있고 또는 수량일 수 있다. 이게 바로 과세 표준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것이 가액이다. 그러면 따를 종자를 써요. 그래서 종가세 그래요. 또 다시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것이 수량이라면요. 종량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또는 이 말 넣으면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으니까 가액일 수 있고 수량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세금을 나눠본다라는 내용으로서 페이지 다시 433페이지 펴보세요. 433페이지에서 1가로 종가세 나오죠. 종자가 따를 종자입니다. 어디에 따르겠다? 가액에 따르겠다. 가액이란 말과 금액이란 말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차이점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합해 금액으로 표시된 내용을 보고 가액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돈은요 금액 그르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오거든. 안 나오니까 가액과 금액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게 금액이면요. 뭐랍니까? 종가세다. 따를 종자 써가지고 종가세 나오죠.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한 내용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이 종가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수량으로 돼 있으면 따를 종자를 써가지고 종양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 가로 보세요. 이 가로 보니까 종양세 해가지고 수량, 건수 나오죠. 수량, 건수로 됐다면 뭐다? 종양세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등록면허세 일부, 인지세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일부 나오죠. 일부니까 일부는 수량이고요. 또 다시 그 위에 보세요. 위에 보니까 위에서 종가세 칸에가 종가세에 해당되는
세금에 해당된 내용으로서 등록면허서 나오죠. 일부는 뭘로? 가액으로. 이런 거죠. 아까 밑에 있어 일부가 수량돼 있잖아요. 일부는 뭘로? 가액으로. 등록면허세 밑에다가 또 일부라고 적으세요. 일부 적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나오죠. 거기다 또 적으세요. 일부라고 적으세요. 일부. 이렇게 적어줬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면 돼요.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량을 택할 수 있는 세금은 등록, 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이걸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과세 표현이 가액인 종가세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럼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보니까 적어줄겠죠. 여러분들은 적어줘야 꼭 구별한다 그래요. 적어줄게요. 종가세, 중간점, 종량세를 적용하는 세금, 세금이 세목 그랬죠. 세목은 등록 면허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 자원 시설세, 인지세.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요. 종가세다. 금액으로 된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외워두고요. 외워두고 여기 해당되지 아니한 세금보다 종가세다.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량도 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이 내용으로서 설명해주면 여기에 대한 내용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로 설명해 줄게요. 등록면허세. 자, 여기에서 세자 앞에 뭐라고 적었어요? 등록. 그러면 세자 앞에 있는 등록, 요 등록을 갖추었다면 등록면허세로서 징수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록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나온 것은 이렇게 적어져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 이전,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집니다. 보니까 문장 참 어렵죠. 그 내용은 학문이에요. 학문적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간결하게 생각하세요. 간결하게 여기 등록이란 말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힌 경우도 하면 되겠죠. 어때요? 등기부에다가 먹물 묻혔으니까 뭐는 거예요? 등록 이런 거죠. 그러면 재산권 및 기타의 권리, 이전, 설정,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다 안 거예요. 이 먹물 묻힌 경우가 뭐다? 등록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웠죠? 안 배웠습니까? 등기 배웠을 거예요. 양진 교수한테요. 거기 강의 잘하신 분입니다. 그분한테 이제 배웠을 겁니다. 등기부에 대한 내용은 3개로 구성됐죠. 하나는요, 표제부,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 갑구는 소유권 쪽이 기록된 거고요. 을구는요, 소유권 외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얘가 을구라고 했죠. 을구라고 했으니까 소유권 외, 소유권 외에 대한 내용을 먹물 묻혔다면 뭘로 징수? 등록 면허세로서 징수.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또 저당권 설정 등기 하였으면 뭘로 과세다? 등록 면허세로서 과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소유권은 소유란 말은 취득하였어야 소유되는 거죠. 취득이란 말이 여기서 끼면 안 돼요. 취득은 어디서 껴야 될까요? 취득세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이란 말이 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까지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등기부, 을구. 을구. 그러니까 취득은 끼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재산권, 기타의
권리의 설정, 이전,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하는 경우다 하면서 거기에 취득단을 내가 말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취득이 끼면은 등록면서는 어때요? 틀린 거예요. 되겠죠? 그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이제 소유권 외에 대해서 뭘 묻혔다면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은행은 그 토지에는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가 있다라고 뭘 묻혀줘야죠. 뭘까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받을 금액을 적겠죠. 을구에다가 받을 금액. 그 받을 금액에 대한 내용이 5억이었으면 5억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기서 먹물 묻혀야 묻혀요. 묻혔죠. 묻혔으니까 징수해야죠. 징수할 때 이 적어진 금액 여기에다가 세율 0.2%를 구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세액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세액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게 수량입니까? 아니면 금액입니까? 금액이죠.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는 모양이나요? 금액이죠. 금액이니까 뭘까요? 종가세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돈을 빌려와가지고 계속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빌려왔던 금액을 갚았어요. 상환하였습니다. 상환하였으면 내 물건에는 채권 채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없애야죠. 없애려면 이렇게 두 줄 끊으면 없어져요. 먹물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묻혔죠. 아, 먹물은 안 묻히고 그냥 분필 묻혔습니까? 뭘 묻혔죠. 묻혔으니까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뭘 묻혔으면 징수한다는 거예요. 이때에 대한 내용은 건당, 한 건당 6,000원 징수합니다. 그러면 건당이니까 뭘까요? 수량. 수량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량세다. 그래서 일부란 말이 적어진 거예요. 아셨죠? 등록면허세 일부, 그러면 일부는 뭐로? 수량으로. 일부는 뭐로? 가액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량도 택할 수 있는 세금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뭘로? 등록면허세. 거기다가 적으세요. 밑에다가 적는 거. 이 등록면허세에다가 딱 이렇게 밀쳐놓고 적으십시오. 적는 것은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말소 등기 이 말 나왔다. 이게 뭘까요? 소멸에 대한 이유로서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그렇지 않으면 글자 쭉 가다가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이 말이 있다면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건당 6,000원. 건당 6,000원으로서 징수다. 이 내용으로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적어주고요. 적어주고 또 이제 이렇게 적어놨으면 말소 등기랄지 변경 등기 이 말이 없으면 그때는 뭘까요? 그때는 금액 되겠죠? 금액 이렇게 된다는 것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은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아래면 얼마로 징수? 6,000원 징수. 여기까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더불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등록면허세의 세액 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아래면 6,000원 아래이면 얼마로 징수? 6,000원. 6,000원으로 징수한다. 요니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노란 글씨 적어진 것은요,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여기다 내용이 몇 번 나왔냐면 등록면허세 문제로서 이게 5번인가 6번 나왔고요. 여기다 내용도 4번인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교재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D페이지 보시면 5번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습 차원으로서 소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여기서 독립성이란 말은 세원입니다. 세원.
세원이란 말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그랬죠. 세원이 여부니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누어 봅니다. 나눠볼 때 세원이 있는 세금들은 독립세 그러고요. 세원이 없는 세금은 부가세 그럽니다. 먼저 독립세 뜻부터 읽어드릴게요. 다른 세금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세원이 있으니까 그 세원을 갖췄다면 다른 세금과 별도로 따로 하여서 그 세금으로 징수한다. 이 뜻입니다. 따로니까 뭐라 그럴까요? 독립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세금은 독립세입니다. 부가세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독립세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가세 읽어드릴게요.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세금에 부과하여 과세는 세금으로서 국세에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보니까 많이 좀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문장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한 단어로 표현시켜줘야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이건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혼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기생충 하면 딱 맞아요. 이거요. 자, 보세요. 단어 봅시다. 단어. 우리 한글 공부합시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세법에 대한 내용 한글만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합시다. 한글. 자, 부가세. 세자 뭐예요? 부가. 부가란 말은 뭘까요? 붙인다.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혼자서는 징수하지 못해요.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러면 개국주는 뭡니까? 기생충. 기생충이 혼자 삽니까?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부가세, 부가인 거니까 이건 뭐다? 붙인다.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을 보고 부가세 그래요. 그리고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법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이 보충 학습해가지고 나온 내용의 표예요.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몇 퍼센트 붙일 것인가 라는 내용의 숫자 나오죠. 그 숫자에 대한 얘기는 참 간결하게 적어졌으나 원래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이 거래 상황에 따라서 몇 개가 나오냐면 15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숫자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버리세요. 버리고 이것만 아세요.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아시고 거기에서 농어특별세에다가 가로해가지고 적으세요. 국세라고 적으세요. 국세. 이 말은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농어특별세 누가 징수합니까? 국가가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농어특별세를 취득세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징수한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또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거래가 감면이겠는가? 이 내용이 참 궁금하죠? 궁금하는데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나옵니다. 또 국세에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감면 조항에 대한 내용이 몇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냐면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300개 조항이 넘어요. 그럼 그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러나 감면되는 거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기세요. 넘기고
감면받았을 때에 등록민원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감면받았을 때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심하실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재 보시면서 들으세요.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어느 때? 감면 받았을 때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어느 때? 감면 받았을 때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재산세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재산세 밑줄.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요? 지방교육세 밑줄.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관계가 없어요.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박스 밑에다가 적기 바랍니다. 적는 것은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는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그리고 밑에서 네모 6번 조세의 정가. 정가란 말은 이전입니다. 이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누는 것 직접세와 간접세로서 나눠지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버리세요. 그 다음에 7번 과세 대상에 따른 분류. 이 단용도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버리세요. 뒷페이지에서 8번 부동산 활동 관련 조세 하면서 아까 했던 거예요. 취득 관련 세금. 또 2가로에서 보유 과정의 세금. 3가로에서 양도 과정에서 발생된 세금. 요 표로서 전부 다 아셔야 되는데 표 다 외우기 힘들죠.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요 표에 대한 걸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취득 관련 세금 나오고 보유 관련 세금 나오고 양도 세금 나오니까 전부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짱구는요.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세 개에 대한 내용을 외워두고 그리고 세 원만 알았으면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일단은 아까 했던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여기다가 방금 배웠던 내용을 합쳐보면 돼요. 한번 해보죠. 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적용되는 세금은요. 취득세가 적용되겠죠.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 뭐 있습니까? 안 되면 다시 합시다. 앞 페이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취득세에 페이지는요. 몇 페이지냐면 434페이지에서 있는 내용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으로서는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취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과 지방교육세가 붙죠. 이 내용을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계시켜봐요. 연계시켜볼 때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 말을 배웠을 거예요. 종물은 주물에 따라간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말은 종속된 물건은 주된 물건에 따라간다. 라는 의미로서 부는 본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가 부죠. 이 부는 어디에 따라가겠다? 취득세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취득세가 취득 관련 세금이니까 거기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도 취득 관련 세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취득했다면 이 부동산은 내 거다는 거죠. 내 거가 바로 소유.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죠. 보유한다. 자,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요. 아까 절대적 안기상 예화놨잖아요. 뭐였어요? 재산세. 하나 더 붙었냐면요. 지역자원시설세. 여러분한테 맨 처음부터 이 내용을 외우게 만들어준 원인이 뭐였었냐면 뒤에 다 나오거든요. 뒤에 나와야 되니까 미리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내용을 외우지 못하게 되면 뒤에서 배울 내용들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미리 외워두세요 하면서 절대적 암기로서 적어준 거예요. 자,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의 환원 세금은요. 재산세. 하나 더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여기에서 재산세 붙는 세금 뭐 있어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되겠죠? 지방교육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부는 어디에 따른다? 본에 따른다. 재산세가 보유 관련 세금이니까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보유 관련 세금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 없죠. 부가세 없고요. 그리고 또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요. 여기 적어뒀네요. 국가가 보유 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그럼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 되겠죠?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요. 다시 합시다 그러면요. 취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요. 농어촌 특별세 되죠.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보유 관련 세금 이문으로 인해서 거기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도 보유 관련 세금 됩니다. 다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면 적용되는 세금은요. 양도소득세. 여기 있죠?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가 양도 관련 세금이니까 거기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도 양도 관련 세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적어놨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뭡니까? 여기 됐죠? 또요? 여기죠? 여기죠? 자,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어때요? 보고도 답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외우셔야죠. 보고도 답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외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세금의 구별에 대한 내용 3개 외워두고 세 원천만 알았으면 취득, 보유, 양도 구별한다겠어요. 첫째 외울 거 적으세요. 여기다가. 이건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필요 없고 이걸 적으라는 얘기가 어디다 적냐면은 여기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간 크게 있네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으로서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물론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시험 범위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세금 말씀드렸죠.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 빠뜨리겠다라고 7월 달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 공부했고요. 올해도 공부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버리세요. 학문하실 분은 외우시고요. 학문하지 않을 분은 시험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 뭐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취득요 지방교육세 나오죠. 이게 뭐예요? 지방교육세 보유잖아요. 그래서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쓰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이것도 적고요. 적어놓고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미리 적어놓고 설명드릴게요.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으로서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건데요. 자, 이 대한 내용으로서 소득세를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뒤에서 나오는데 뒤에 페이지 내용 어차피 뒤에 소득세 부분을 설명을 이 파트 가가지고 설명드리겠는데 지금은 예습차원으로서 봅시다. 예습차원으로서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는데 654페이지에서 읽어만 드릴게요. 654페이지 폈다가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1번 소득세의 개념. 소득세는 세자피 소득이죠. 그럼 소득세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이니까 거기서 나오죠.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과세 기간을 말합니다. 과세 기간은 법에서 정해진 기간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해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일정 기간 밑에다가 적으세요.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라는 말은 소득입니다. 그럼 결국적으로 뭘까요? 개인의 소득이죠.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과세 대상이라는 말은 세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원으로 하는 그 밑에 줄에서 국세다. 국세 밑줄. 인세는 알 필요 없고요. 국세.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이 가로에서 열거주의 과세. 열거란 말은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다. 이게 열거주의 과세. 그리고 3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종합과세. 종합이란 말은 합쳤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종합 단어 씁니다.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1년 단위로 합산해야 1년 단위가 곧 뭘까요?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으로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합치는 것으로서는 밑에 줄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하여
세금액을 산출한 제도. 이게 종합과세. 합쳤으니까 표현되는 소득세로서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합치는 거죠. 다른 소득과 합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입니다. 2번은 읽어만 보시고요. 3번 갑시다. 분류과세. 분류란 말은 소득세를 3개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3개로 분류한다 했으니까 하나는 합친 것으로서 뭘로? 종합소득세. 2개는요. 합치지 않겠다. 거기에서 체크만 합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거기 밑줄. 그 옆에서 구분하여 각각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합치겠다, 안 합치겠다? 안 합치겠다는 거죠. 안 합치는 것이 뭐예요? 양도소득. 양도소득에다 밑줄. 하나 더 있는 것은 퇴직소득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퇴직소득은 나오지 않아요. 아는 것은 양도소득은 합치지 않겠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파트 가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예습 차원으로서 말해 줬고요. 그럼 소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합친 게 뭡니까? 종합소득세. 혼자 따로 든 게 뭐였어요? 양도소득세. 혼자 따로 든 거 퇴직소득세. 이렇게 3개로 구성된 것이 소득세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 퇴직소득세도 소득세.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 이 내용까지 알았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면은 자, 여기에서 자,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이 상가 건물이었어요. 상가 건물. 그리고 이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다. 이랬으면 그래서 임대업이라는 것은 건물을 빌려주고 돈 받은 사업이죠. 그럼 이 사업은 다른 소득과 합쳐야죠. 아까 합친다는 게 있었죠? 뭐였어요? 종합소득세. 합치니까 뭐가 되겠어요? 종합소득세. 나빠다는 얘기예요. 또다시 다른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이 누구 거냐면 부동산 매매업자 겁니다. 매매업이란 말은 부동산을 파는 게 자기 영업이죠. 그럼 뭘까요? 사업. 어느 사업이에요? 파는 사업. 파는 사업이니까 어느 단계일까요? 양도 단계. 또 사업소득이니까 합쳐져야죠. 그럼 뭐였어요?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가고 또 종합소득세 납부케 하였으면 종합소득세 10% 금액으로서 지방으로 줍니다. 그럼 뭘까요? 지방소득세. 여기도 뭐예요?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는 임대니까 어느 하세요? 보유죠. 여기는요 어느예요? 파는 거죠. 양도예요. 그래서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은 종소세, 지소세 하세요. 종합소득세, 지소세, 지방소득세 이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소세, 지소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3개 외워두고요. 그리고 나서 세원만 아시면 돼요. 취득세는요. 쇠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등만 이거 되겠죠. 양도소득세는요. 쇠자 앞에가 양도니까 양도만. 재산세는요. 보유만. 지역자원시설세 보유만. 이미 외워뒀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더 이제 포함시킨다면은요. 뭐 시킨다면은 인지가 있어요. 인지세. 인지세에 대한 내용 여기가 인지잖아요. 인지가 수입인지예요. 수입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수입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거 보시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했어요.
취득했으면 그 부동산 내 거다 하고 등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그 부동산 제가 가지고 가게. 내 거다 하고 등기하겠죠. 그때 뭘 붙일까요? 수입인지 붙여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 들어가겠죠.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팔았어요. 팔았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필수적 첨부 서류가 있어요. 필수적 첨부 서류가 양도했던 물건의 등기부예요. 그 등기부를 발급받으려면 뭐 붙일까요? 수입인지. 그럼 뭘까요? 양도. 양도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유. 이 보유에 대한 이유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에 예전에는 인지를 붙이게 해놨어요. 하나 지금은 안 붙여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보유는 안 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왜 안 끼요? 끼요. 이렇게 해줘요. 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인지 붙이죠. 저당권은 언제 설정 등기할까요? 보유할 때. 내 거였을 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잖아요. 그래서니까 어떤 학자는 보유 이거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학자마다 다른 것이 여러분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리 간단히 합시다. 간단하게 어떤 교재에서는 여기 취득도 끼고 양도도 끼고 보유도 낀다는 거예요. 어떤 교재에서는 취득 양도만 적용된다. 이렇게 적어진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자마다 다 다르니까 시험에 여기 안 나옴으로 인해서요. 안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간단하니 그냥 다 낀다. 우리는 뭐만 공부한다겠어요? 시험용만. 우리 한국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세는 다 낀다. 취득도 끼고 보유도 끼고 양도도 낀다. 이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되겠죠? 취득, 보유, 양도 낀 건 뭐였어요? 인지세.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거기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와 있으면 풀고 안 나와 있으면 안 풀겠습니다. 문제 있네요. 437페이지. 밑에 숫자가 437이라고 적어진 것. 거기 펴시면 보니까 예제 나오죠? 예제에서 문장 다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빨리 문제 키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문제 키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취득 단계. 모두 고른 것.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취득 단계 모두 고른 것. 기업 재산세는요? 보유만. 답 안 되겠죠?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고 그러면 취득기죠? 취득 단계에 해당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만. 지방교육세는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취득기죠. 인지세는요. 다 낀다. 취득 들어가죠. 그러면 취득 단계 되는 세금 모두니까 니은, 리을, 미음, 답은 4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이건 25회 거고요. 작년에 30회예요. 작년에서도 이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만 외우시면 됐었어요. 그런데 정리를 못 해가지고 다 틀리고 왔어요. 그런 경우를 보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짜증스럽다. 이런 거죠. 이제 정리하십시오. 어때요? 취득, 보유, 양도. 자, 거기 교재에 있는 페이지 436페이지와 437페이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외워서 정리할 겁니까? 이것만 외워둘 겁니까? 이것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으라는 거였었어요. 됐죠? 다시 해줄게요.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보유도,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종소세, 지소세, 나머지는 세원만, 취득세는 취득만제고요. 재산세는 보유만, 종합부동산세, 보유만, 양도소득세는 양도만 이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살펴봤었고 제3절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군데군데 여러분이 필요한 용어에 대한 내용들은 군데군데 설명하면서 다시 와줄게요. 제가 영어 설명 아는 것은 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런 일로서 하시고, 그리고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인 또 모든 세금들이 흐름으로서 갖춰야 되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용어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군데군데 해줄게요.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서 나와주냐면 챕터 2 해가지고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적어졌죠? 459페이지. 이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